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해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제시가 저온 저장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업체를 과도하게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물론 사업장 대표도 김제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에서 저온 저장고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전모 씨는 올해 김제 쪽 일감을 하나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농가들은 보통 시군 보조를 받아 저장고를 짓는데 올해 김제시가 저장고 설치업체의 참가 자격을 크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김제시는 그동안 사업장 주소지만 김제로 제한했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사업장 대표까지 1년 이상 김제에 거주한 경우에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장은 김제에 있지만 익산에 사는 전 씨는 아예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거주지가 김제시로 있어야 한다라는 규제를 만들어서 갑작스레 이런 통보를 하면 저희 같은 업체는 영세업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현실입니다. 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농민도 업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사업장은 물론 사업장 대표의 주소지까지 지역 제한을 두는 곳은 김제시가 유일합니다. 김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독 저온 저장고에만 조건을 강화했는지 다른 보조 사업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김제의 어떤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김제시는 올해 저온 저장고 설치 보조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과도한 사업 참여 규제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동 저자로 끼워 넣고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미성년자를 저자로 올린 논문은 더 있었습니다. 전북대는 그런 논문들이 없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허위 보고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 사체의 부패에 대한 연구, 정부 지원을 받았고 2017년에 논문을 냈습니다. 전북대 한 교수 논문인데 함께 이름을 올린 2명의 공동 저자가 고등학생입니다.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연구를 진행할 능력도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정도면 연구재단 등재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당연히 저자예요.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들 미성년 저자들의 당시 교사는 생각이 다릅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교내 소논문 대회에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고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근데 이제 본인들이 했다고 하고 이렇게 심사 단계에서 좀 아니다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전북대 교수들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의심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됐는데 최근 교육부가 벌인 특별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 저자 논문은 없다고 한 지난해 전북대 보고가 허위였던 게 드러난 겁니다. 전북대는 신고를 좀 안 했었잖아요. 그 국가 시스템 NTIS나 전북대학교의 이제 연구업적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들은 다 뒤져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죠. 앞서 또 다른 전북대 교수는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에 올리고 입시에 활용한 정황까지 나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정부가 조만간 특별감사 결과를 내놓기로 한 가운데 연구 부정 사례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경상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법안에 전라북도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은 균형 발전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며 비난하고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 의원들은 한농대 분할 시도를 전북 도민에 대한 전면적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물론 한농대 차원의 멀티캠퍼스와 용역과 농림부의 한농대 발전 방안 용역 모두 분교를 설치하기 위한 정교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 즉 한농대 분할 법안은 궁극적으로 한농대 및 전북혁신도시 고사작전이라는 용어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평화당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접근성을 이유로 분교를 설치한다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찰대학이 충남 아산에 있다는 이유로 타 지역 인재들이 거리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포기한다는 이야기 또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는 정치적 꼼수라며 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지지를 얻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와 함께 전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농생명 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 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전라북도 의회는 또 농수산대학교 분교에 관한 논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림부에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공무원을 뽑는 국가기관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의 범위를 광역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시도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취직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지역 인재 비율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아쉬운 건 국가기관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의무 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데 전북은 국가기관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북은 지난해 의무 채용 규모가 이웃한 광주 전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점과 합격자의 특정 대학 쏠림 등을 해결하고자 지역인재 범위를 광역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등 강원과 제주를 빼고 9개 지역을 4개로 묶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자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두고 전라북도는 찬성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이 반대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울산이 부정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것은 전남, 광주 또는 뭐 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찬성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해마다 비율을 3%포인트씩 높여 2022년에는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아야 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부안군 하서면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으니 학습권 확보를 위해 통폐합을 해달라는 건데요. 전북교육청은 인위적인 통폐합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부안군 하서면의 장신초등학교. 넓은 운동장에 수십 개의 교실과 강당까지 갖춘 이 학교의 전교생은 5명. 최근 3년째 신입생이 없어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수는 17명으로 학생 수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인근의 백년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4명, 하서초는 31명으로 사정이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폐교될 상황에 처하자 주민들이 자발적인 통폐합을 제안했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마을 주민 총동문회까지 통폐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지금과 같이 가면 다 폐교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학교를 하나로 뭉쳐서 지역에 적어도 한 개 면에 한 개의 학교는 놔두자, 살려주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교육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낭비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각 학교마다 제대로 된 체육대회나 체험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며 배우는 사회성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 명만 유지해도 학교는 유지된다라는 이유 하나로 아이들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거는 저로서는 학부모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얘기 중에 하나.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인위적인 통폐합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제안을 했지만 우리는 농촌학교 살리고 또 농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농촌학교 통폐합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에서 학교가 가지는 상징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학교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농촌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 방향 수정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김제 백구의 제1특장차 전문단지에 이어 제2전문단지가 추진됩니다. 임실군이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구정책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제1특장차 전문단지 분양을 완료한 김제시가 백구면에 제2특장차 전문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합니다. 김제시는 올해 개발계획과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제2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10여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제1, 2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특장 기계산업 및 연관 기계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의 김제시 성당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전입과 출산 노년까지 맞춤형 복지 혜택을 담은 인구정책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 홍보물은 읍면사무소와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배포됐습니다. 지역민과 3호 사단 군부대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남원시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20가지를 5달 동안 운영합니다. 산내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비닐 없는 전방이 운영되고 인월면에서는 할머니 학교가 열립니다.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의식의 활성화라든지 기대를 합니다. 청동기 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고창 중림 선사 체험마을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16년 6월에 문을 연 중림 선사 체험마을에 개장 3년 만에 12,000여 명의 유료 체험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마을 인근 비료 공장 때문에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익산 장전마을 주민과 익산 시민사회단체가 전라도와 익산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지금까지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조속한 시일 안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과 익산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 수차례 환경 피해를 호소했지만 전라도와 익산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규모 사학 비리가 적발된 전주 완산학원 교사 4명의 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원인 무효 행위로 처리해 채용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완산학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평교사는 모두 6명으로 2명은 퇴직했으며 4명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